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005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얼마 전에 고구려 유리왕 시절 태자 해명의 이야기를 읽고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를 스쳤고 역사상의 여러 사건과 현대기업 흥망사가 이리저리 얽혀 생각이 나더군요. 오늘 이 아침에 고구려 태자 해명을 화두로 번님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구려 유리왕의 태자 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명은 힘이 세고 용감하여 이웃 황룡국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황룡국왕은 그 나라에서는 가장 센 활을 고구려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해명이 이 활을 보자 황룡국 사신 앞에서 곧바로 활 시위를 당겨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사신 앞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 이 활 자체가 강하지 못해서 그러하네. 사신이 황룡국으로 가 이 사실을 고하자. 황룡국왕은 노발대발하며 고구려를 침략하여 해명을 죽이고 온 국토를 짓밟아버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놀란 유리왕은 태자 해명을 불러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경솔한 짓을 했나? 황룡국이 우리를 가벼이 볼까봐 그만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너는 아직 우리의 군사력이 저들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나? 그리고 저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백성을 사륙하면 무엇으로 감당할 건가? 아버지, 저의 경솔한 처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가 스스로 죽음으로써 저의 머리를 황룡국왕에 바쳐 백성의 사륙을 막겠습니다. 해명은 곧바로 밖으로 나가 창을 세워놓고 말을 달려 스스로 찔려 죽음을 택했습니다. 번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해명의 행동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무리 뜻이 옳아도 타이밍과 방법이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지도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인내심과 깊은 통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급한 말과 행동은 한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갑니다. 매사 깊이 상황을 통찰하고 때를 기다리는 여유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결국 충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와 인내가 함께해야 한다. 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만 위의 생각으로는 너무 단선적이고 미진한 생각마저 들어 길게 사족을 달아봅니다. 손자병법으로 본 해명의 결정적 과오는 무엇입니까? 충정인가 만용인가? 해명의 행동은 나라를 가벼이 볼까봐라는 충정에서 비롯되었지만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리더가 저질러서는 안 될 치명적인 과오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기본을 망각했습니다. 태자 해명은 자신의 힘은 과신했지만 화를 부러뜨리는 행위가 황룡국왕의 자존심을 어떻게 자극할지, 그리고 고구려의 군사력이 아직 상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전형적인 지피부지기에 실패였습니다. 둘째, 군주는 분노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장수는 성을 내며 싸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어겼습니다. 해명이 화를 부러뜨린 것은 냉철한 계산이 아닌 황룡국이 우리를 얕본다는 감정적 분노와 오만한 자존심의 발로였습니다. 이 순간의 감정은 나라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리더의 감정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운명과 직결됨을 그는 몰랐습니다. 셋째, 최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황룡국왕이 보낸 활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고구려의 힘을 떠보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외교적 탐색전이었습니다. 해명은 이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외교적으로 되받아쳐 황룡국의 예봉을 꺾고 실리를 취할 기회를 가장 어리석은 물리적 파괴 행위로 날려버렸습니다. 그의 죽음 역시 스스로를 희생한 비장한 결단이었지만 적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아군 고구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차기 지도자만 잃게 한 최악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역사적 사례 오만함이 부른 제국의 몰락. 해명과 같은 전략적 과오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표적입니다. 일본 통일이라는 위협에 도취한 그는 자신의 군사력을 과신한 나머지 조선의 끈질긴 저항과 명나라의 참전 가능성을 얕보았습니다. 정명가도라는 명분은 결국 개인의 정복욕과 오만함이 빚어낸 참극이었으며 수많은 백성의 피를 불렀고 결과적으로 도요토미 정권의 몰락을 재촉했습니다. 충정이 아닌 정복욕이었다는 점만 다를 뿐
감정과 오판이 국가적 재앙을 불렀다는 점에서 해명의 과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대기업의 전쟁터자만이 무너뜨린 거인들. 이러한 원칙은 국가 간의 전쟁뿐 아니라 현대기업 경영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노키아의 몰락이 이를 증명합니다. 노키아는 자신들의 피처폰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라는 강한 활에 대한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내놓았을 때 그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장난감이라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성공 공식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경쟁사의 활을 부러뜨리기는커녕 그 활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던 노키아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해명이 황룡국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눈앞의 활만 본 것과 같은 근시안적 판단이었습니다. 오늘의 지혜 삶과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 통찰. 해명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기업 경영 전략으로서 기업의 리더는 순간의 자존심이나 감정적 대응으로 회사의 명운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경쟁사의 도발이나 시장의 급격한 변화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활을 부러뜨리는 과시적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시장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굴욕처럼 보이는 전략적 후퇴나 침묵이 더 큰 승리를 위한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요란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판을 읽고 때를 기다리며 최적의 수를 두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둘째로 개인의 삶을 위한 전략으로서 우리 역시 삶에서 수많은 황룡국의 활을 마주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듯한 상대의 언행,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해명과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관계를 망치고 섣부른 행동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깊이 통찰하고 나의 목표에 비추어 가장 이로운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우회하며 때로는 상대의 의도 위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지혜야말로 스스로를 지키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힘이 됩니다. 번님, 해명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충절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와 통찰이 결여된 용기가 얼마나 공허하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번님, 이 가을에는 사색하듯 조용히 흘러나오는 첼로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과 결정 또한 격정적인 알레그로가 아닌 깊고 차분한 아다지오의 속도로 나아가야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